그리고 오늘 시간에는 이제 약속드린 대로 토요일이다 보니까 주말이고 너무 심각한 이야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재미나게 흥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이 북한의 속살, 속살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이 앞에 나갔지만은요. 이게 제가 이제 네, 화면 준비된 화면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쪽에 좀 들어와서 앉아야 되겠네요. 예. 제목은 제가 좀 달아봤는데 이 기막히는 북한 인민재판이라고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북한의 재판을 재판한다 이렇게 했다가 너무 선전적으로 갖고 저희 너무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아서 그냥 제 3 자의 개념에서 기가 막히는 북한의 인민재판이라고 제가 이렇게 달아 놨습니다. 달고 어 판례집을 제가 이제 북에서 직접 제가 몰래 입수했습니다. 이 이게 인민재판소, 최고재판소가 이제 한 건데요. 이 재판 판례들을 보면서 전 두 가지를 이제 이 프로그램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북한이 그렇게 경찰, 즉 인민보안서, 그리고 정보 반탐기관인 국정원, 그리고 당 뭐 어찌고 그런 감시 폭정 기구들이 막 그냥 얼키설키 조직돼 있지만은 결국은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또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취향, 특징에 의해서 우리 남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비슷한 일탈들이 상당수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북한은 범죄가 없지 않느냐." 아닙니다. 이게 언론이 없기 때문에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뿐이지, 오히려 우리 남한보다는 그렇게 아주 흉측하고 그리고 천인공노할 이런 어떤 연쇄살인 이런 건 없더라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이게 좀 빈도수가 낮을 뿐이죠. 오늘 사례에서도 보겠지만은 보통 이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을 이제 어떻게 재판 판결을 하겠는가에 대해서 이제 판례집을 내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범죄가 상당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어떤 유형의 범죄가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보면서 이에 대해서 두 번째 제가 의도는요. 그러면 북한은 이렇게 생계형 아니면 생활형 일탈 이 범죄들에 대해서 어떻게 형벌을 가하는가라는 형량을 이제 오늘 보겠습니다. 아마 그것은 세 번째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재판 판례하고 좀 비교가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이제 제가 예견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여기 와서 이제 들었는데요. 예. 북한이 아마 자기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이런 일탈자들과 국가와 또 사회와 집단에 악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게다가 위태롭게 만드는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는 정말 교성에서부터 사형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교도소, 우리 여기서는 교도소지만 북한은 교화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노동단련대, 예, 그리고 이 구류하고 자유를 박탈하지 않지만은 생활하는 단체의 어떤 소속 기관 내에서 엄격한 사상투쟁과 그리고 대론쟁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완전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이런 집단이거든요. 오늘은 뭐 다른 주제가 많습니다. 이 판례만 해도 거의 한 340개 정도 판례가 되는데요. 제가 오늘 좀 흥미라기보다도 우리 사회도 많은 범죄가 요즘 또 미투 때문에 엄청난 우리 한국 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이 성폭행범에 대해서 어느 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고, 또 형량을 어느 정도인지 함께 이 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 그리고 또 동성애자, 에 대한 판례인데요. 북한에서 동성애자가 있느냐? 그건 말도 안 돼야 겠지만은 아닙니다. 이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수면 위에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아주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 아주 '저 사람 좀 이상해.' 그리고 '저 사람 어딘가 모르게 아 그 이 좀 이 변태야.' 이 변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자본주의 사회나 사회주의 사회에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적 그 지향심, 그 변태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제도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서두를 좀 말씀드리고요. 이 본격적으로 그런 판례를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사건 1. 성폭행에 관한 제가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옮겠습니다. 사건 개요가 있습니다. 사건 개요. 어떻게 글자가 보이십니까? 좀 더 키울까요? 예, 좀 이렇게 좀 키울게요. 네, 이 정도면 아마 볼 것 같습니다. 예, 성폭행 범요. 사건 개요가 있습니다. 기관 차대 기관 조사, 그러니까 부기관사입니다. 최영철은 여객열차의 수화물 칸에 하물은 애수기가 혼자 타고 있는 것을 보자 그를 끌어안고 유방을 만지며 성교할 것을 요구하였다. 애숙은 더 지체하면 남들이 볼 것 같아 두려워 그에 응하고 말았다. 정철은 성교 후 담배를 피우다가 꽁초를 화물칸에 던지고 내리면서 애숙이가 보지 않는 사이에 그 화물칸에 있는 소포 2개를 훔쳐가지고 달아났대요. 내렸다. 그런데 열차가 달리는 과정에 불이 일어나 그 화차 한 차량과 수마을 80짝이 모두 불에 탔으며 화물은 애숙도 불을 끄다가 심한 화상을 입었다. 최영철의 어떤 범죄로 처벌해야 되는가 이런 겁니다. 우리 남한에서 지금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성폭행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렇게 그 략실했다는 거하고, 그리고 또 방화를 통해서 김을 훼손했다는 거겠죠. 사회주의 사회에서 특히 북한 체제에서 가장 그 범죄, 여러 가지 범죄 있죠. 김일성 일가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 그 다음 북한 체제와 조선노동당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거, 그 다음 또 사회 국가 재산을 낙취하는 거, 그리고 사회 문화 이런 그 도덕적 기풍을 흐리는 거, 그리고 또 간부들이 부정부패 행위로부터 시작해서 살인과 그리고 생명 이런 걸 또 훼손하는 것 보면서 앞으로 이제 시리즈로 쭉 나가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아마 이렇게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이 성폭행 이 범은 사실 북한에서 경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덜 떨어진 그런 그 재판 제도이고 그런 인식이고, 제일 그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권리 이런 건 게 아니라 김일성, 김정일, 체제 유지 이게 기본이다 보니까 이렇게 인간의 존엄과 관련된 이 범죄들의 그 형량이 이게 다른 사건들보다는 좀 깔리게 돼 있죠. 그러면 제가 퀴즈를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 같이 상해 보시다. 저는 이게 판결문이 있습니다. 제 판결문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 아마 법에 대해서 상당히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시청자님들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우리 사회에서 하도 이제 그 법치국가라 법에 대한 이러저러한 어떤 사례 판례들에 우리는 많이 이제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법에 대한 깊은 지식보다도 어떤 우리가 직감을 가지고 북한, 예, 이라고 생각하면 이 경우에, 이 사람한테 어떤 형량으로 판결 내렸을까? 한번 좀, 가볍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커피 한 잔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감이 안 잡히는가 봅니다. 북한, 잘 모르겠어. 교화소 20년, 졸리나 안 졸리나 안 졸리나 해서 20년을 붙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강제 성폭행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물건을 훔쳤죠. 그리고 세 번째는 또 이 기물을 또 파손했죠.
유홍옥 선생님은 사형까지 그러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게 또 버퍼링도 들어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 판결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 판결이 어떻게 될 것인가, 판결문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제가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아버지 탄강 30년. 예. 짜잔 제가 보겠습니다. 짠. 판결. 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판결이 있는데요. 아이고 좀 저 크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이 버퍼링이 아마 좀 일반인들과의 그 먹이사슬 그 고리가 점점 이제 상당히 그 돈독해지고 그것도 진화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야 그 돈을 갖다가 초기에 줄 때는 괜찮았는데 이거 점점 시간이 가면서 돈 액수가 엄청 커지고 입이 뭐 요만하던 입이 이만큼 커지니까 이제는 돈 주면 되기는 되는데 돈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것도 못 하겠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죠. 예 그렇죠. 그 버퍼링이 매우 심한 것 같습니다. 저만 해 별로 안 좋은 데라 끈기를 가지고 있겠네요. 이 버퍼링 때문에 이게 참 야단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일단은 심한 대로 제가 이때 마지막에 그 요약본을 갖다가 제가 올려 놓겠습니다. 그때 좀 다시 좀 볼 수 있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영철을 형법 제 98조 북한 형법입니다. 98조 국가재산과 실적 파손죄 실적 파손죄 후단과 국가재산 훔친죄, 그러니까 1개월 이상 생산을 멈추게 한 경우 이 죄의 후단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사회주의 형법이 있거든요. 부침이 있습니다. 부칙을 제가 봤더니 20년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15년이었어요. 15년. 15년 교화소 형벌 떨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영철의 행위가 국가재산 훔친 죄로 되는 것은 그 소포가 비록 개인들이 것이기는 하지만은 적법적으로 기관, 기업소, 단체의 보관 관리하에 있는 재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납치량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서 따져봐야 한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수화물이 다 개인들이 소포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개인들이 국가에 아니 얼마나 우리 여성들의 어떤 성적 권리 그리고 그 인격 이런 거를 관가하는가 이걸 통해서 잘할 수 안 돼. 이렇게 도깨비 나라이고 이건 오직 김정은 하나밖에 모르는 나라입니다. 자, 여성을 갖다가 이렇게 자물칸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했는데 여기 성폭행과 관련된 범죄는 하나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여성이 중요한가 여성의 인격과 그의 어떤 그 성적 순결성 이게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재산이 중요할까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서는 이 작자들이 북한 작자들이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그 보다 큰 문제 성폭행에 대해서는 거론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경악스러운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네요. 영심 버퍼링 너무 심해서 볼 수 없다고 하네요. 예. 요약본을 이제 제가 원래 보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그냥 중단할까요? 아니면 그냥 하실까요? 제가 하면서 요약본을 남길게요. 이 다음 사례를 재판 사건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성폭행 사건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성폭행 사건이 남편이 무역선을 타고
외국에 나간 사이 집에 남은 정옥순이 이웃에 사는 16살 난 한영진 학생을 집에 데려다가 갑자기 내가 배가 아프니까 이 배를 좀 눌러달라. 한 방법으로서 그를 꼬셔서 자기 집에 들어왔고, 이번 여성의 범죄입니다. 여성도 이 성범죄를 가한다, 이런 성폭행을 한다 이거죠. 예. 그 흥분시켜서 그 16살 난 남자애를 갖다가 여러 차례 강제로 성교를 했다. 우리 남한에서는 이따금씩 선생님들이 제자를 가지다가 뭐 어쩌게 이게 아주 나쁜 행위를 해가지고 신문지상에서 질타를 받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한영진은 그의 재미를 붙이고, 그러니까 이 여성한테서 당했던 이 총각애가 이전 완전히 뭔가 그때는 당했지만은 이번엔 가해자가 돼가지고 재미를 붙이고 여학생을 덮치다가 단속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단속되었다. 이런 경우에 정옥순이 행위가 어떤 범죄로 되는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총각에게를 끌어들여 가지고 미성년자인데 그를 갖다가 성적으로 폭행을 하고 애가 잘못된 그 성식을 가지도록 만들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그는 정말 범죄자가 돼 가지고 또 다른 여학생을 덮치다가 이렇게 잡혔죠. 이 경우에 북한 재판정은 여기에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또 이런 범죄를 어떻게 볼까? 그럼 북한이 이 성폭행에 보는 그네들의 기준입니다. 성폭행 범죄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서 제가 경미하게 처리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보면 많은 경우에 정치적 그런 사건들, 그리고 사회 문란시키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그 뭐 이런 여론이나 유언비어로 혼란시키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엄중하게, 특히 자본주의 이런 영상물을 뭐 몰래 보거나 적발되고 또 남성 방송을 듣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이게 가혹한 처벌을 내립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이 제가 이런 용어가 방송 용어로 적중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렇게 네, 정말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이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 이자들이 아주 우리 사회보다는 엄정하지 못한 아주 솜방망이를 둘러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태가 좋아졌네요. 다행스럽습니다. 그래도 이 상태가 나쁜데도 그냥 끈기 있게 이게 기다려 주신 좀 이제 남아 계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퀴즈를 한번 좀 내볼게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시청자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 행위자 정옥순, 이 여자는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어, 그냥 기타는 없이 우리가 재미로 하는 이야기니까요. 예, 황생물이라고 이제 재미로 하는 거니까 좀 소통하고 싶어서, 예, 그래서 이제 좀 퀴즈라고 할까요? 예, 질문을 던진다. 좀 동화를 좀 두겠습니다. 아마 그냥 뭐 부담 없이 한번 선생님들 좀 정답을 좀 맞춰 주십시오. 앞에 사건은 15년이었습니다. 예, 국가재산 과실적 파손죄. 성혜림 같이 해야 하나요? 성혜림. 성혜림은 뭐 김정일의 그 둘째 부인이었죠. 김정일은 말입니다. 여자를 모두 한 뭐 정실,
뭐 그리고 공식적으로 제 집에 매일매일 데리고 산 여자는 기쁨조는 그거 빼놓고요. 한 4명인가 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김영숙이라고 하는 한경북도 청진에 있는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 여성의 김영숙의 아버지가 청진 공산대학의 교수였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저도 공산대학에 있으니까 그 연결된 말에 의해서 좀 알게 됐고요. 두 번째가 성혜림인데 성혜림은 누굽니까? 이게 남쪽에서 올라간 북한의 유명한 소설 토지 이 작가인 이기영의 그 며느리였거든요. 그 이경의 아들하고 잘 붙어서 잘 사는 여자를 갖다가 내가 이 여자가 마음 든다고 딱 갈라서 이혼시키고 강제로 갈라놓고 자기가 취해서 데리고 산 이런 폐륜아거든요. 둘을 결혼시킨다. 아오지 탄강 10년. 아오지 탄강. 아오지 탄강은 이런 일반 범죄를 벌이는 데가 아니고요. 그건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그리고 이놈들이 이제 쪽팔려 가지고 이전 아웃탄가 이전 전 세계에 다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쪽팔려서 아웃탄가군 지금은 폐쇄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영화도 있죠. 알바트로스인가요? 예. 그 영화의 그 참상이 뭐 사람들은 호구 내지는 각색이라고 보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살아있는 생생한 그 실상보다는 오히려 그 작가가 경험을 못해서 그런지 좀 오히려 약화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둘을 결혼시킨다. 아니 기발한 착상인데 유호 선생님 둘을 결혼시키면 16살짜리하고 아니 이게 나이 많은 그 여성하고 그게 됩니까? 아들 가진 집 부모들이 자기 아들 갖다가 그렇게 에? 함부로 이제 정말 타락시킨 그런 옆집 아줌마한테다 아들 주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졸리나 안 졸리나 선생님 아주 정말 전곡을 찌른 것 같습니다. 이놈들이 이게 성폭행, 그다음 이 관련의 강간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것은 뭡니까? 똥 묻은 개가 그 김정은이 아닙니까? 예. 그리고 밑에 좀 정말 이게 북받쳐 가지고 이 자기 컨트롤이 안 돼 가지고 한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는 뭐 겨 묻은 개란 말입니다. 제일 그 성폭행 그리고 여성들의 윤관 여성들이 갖다가 막 이렇게 함부로 하는 이 제일 왕초인데 그 왕초한 데 가 가지고 예? 좀 뻗쳐나는 사람들이 재판받는다고 하면 야 너나 나나 사실은 뭐 같은 족속이 아닐까 해 가지고 아마 이 성폭행에 대해서 손방망이를 하는 거라고 하는 졸리나 안 졸리나 선생님 의견에 정말 공감입니다. 그래서 그랬던가 봐요. 어떻든지 이게 좀 약화됐거든요. 예.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판결 같이 보겠습니다. 짠. 나왔습니다. 또 버퍼링이 또 시작됐네요. 예, 코스타 선생님 부하 사건, 예, 부하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 부하는 둘이 눈이 맞아서 부하인데 어떻든 표현은 부하입니다. 다른 말이 없습니다. 성폭행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의 용어고요. 북한에는 성폭행이라는 게 없고요. 부하 사건, 그다음에 이제 여성 폭행 사건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강간죄는 있으니까 이 경우 아마 강간에 해당됩니다. 여성도 남성을 어린애를 갖다가 미성년자를 갖다가 강간했으니까 강간죄로 보는데 진짜 보는지 안 보는지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또 버퍼링이 걸리면요. 음, 참 이게 아주 개자식들이네. 솔직히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뭐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애국 시민들께서 하시는 방송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데 어
이렇게 공격을 당하는 방송이 있고 공격을 안 당하고 잘 쌩쌩 잘하는 그런 방송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대부분 공격을 당하는가? 저희 NKTV 라이브처럼 이렇게 제정된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이런 방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여지없이 공격하기 쉽단 말이죠. 그 시간 동안에 모든 걸 다 물량 쏟아서 방해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냥 녹화 방송이거나 언제 올릴지 모르지 않습니까? 또 라이브라고 하더라도 이게 정한 시간이 없이 그 뭐 시시때때로 올리는 이런 방송에 대해서는 이자들도 그걸 갖다가 24시간 동안 다 그걸 모니터링하고 해코지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들처럼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에 방송하는 이런 라이브 방송, 그리고 특히 북한에 대해서 매우 공격적이랄까요? 실상을 이야기하는 저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아마 이거 특별 명령으로 방송을 못하게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아마 교란을 시키라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계속 이제 버퍼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전 또 제가 오늘 정말 거금을 좀 썼습니다. 써가지고 이야기했지만 미국에서 제가 직접 그 사이버 보안 패키지를 제가 설치를 해가지고 저기 지금 뭐 모니터링이 다 나타나는데요. 어떤 그 트래픽이 들어오는가, 어디서 들어오는가, 그 행위가 어떤 거냐, 제가 이렇게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좀 이상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 차단하니까 저희한테 못 들어오고 제가 PC를 싹 포맷하고 완전히 이제 보초병을 제한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못 들으니까 이제 버퍼링 공격을 하고 나섰네요. 예, 맞습니다. 하영심. 블랙리스트를 정해놨죠. 아마 저희가 방송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았지만 또 라이브 방송을 한 건 이제 뭐 한 9회차이고요. 물론 이 녹화 방송을 한 건 한 1년이 좀 훨씬 넘는데 그때까지는 제 몰랐습니다. 근데 이게 라이브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아주 이 싸가지 없는 놈들, 아주 이 악질 같은 이놈들이 저하고 지금 1대1로 좀 붙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 조금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판결을 좀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판결문. 이 버퍼링이 돼도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좀 시간 뒤에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제가 그냥 진행할게요. 판결. 정옥순이 행위는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미성인 범죄 축인죄로 된다. 이게 강간죄는 아니에요. 강간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성이 남성을 윤관했기 때문에 이걸 좀 과하게 봤을까요? 아니면 또 상대가 미성년이기 때문에 강간죄보다도 미성년 범죄가 더 크기 때문에 큰 쪽으로 죄를 정했을까요? 일단 이 죄는 강간도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미성인 범죄 축인죄라. 우리나라에는 이런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축인죄, 미성인 축인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옥순이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아래인 미성년을 해유기만하여 흥분시키는 방법으로 성교하는 등 방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성년을 갖다가 이렇게 못쓰게 만든 거죠. 어린애를 갖다가. 미성인 범죄 축인죄는 17살에 이르지 못한 자를 부추겨 방탕하게 만들었거나
부하 타락의 길로 떨어지게 하는 등 불량자로 되게 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예, 미성년 축인제. 이 정옥순이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또 다른 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295조에 규정된 미성인 성교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자는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이 범죄의 범죄자로서는 남자만이 된다. 이 범죄의 범죄자로서는 남자만이 된다. 그러므로 정옥순이 행위에 대하여 미성인 범죄 축인죄로 처벌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예, 또 역시 이 자들이 부하 그런 건을 갖다 여기다가 덮어놓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미성인 성교죄라고 형식적으로 있지만은 그 성교죄를 갖다가 또 판결도 안 하고 축인죄, 미성인 범죄 축인죄, 그를 갖다 미성년을 범죄를 하도록 부추겼다. 이런 그런 아마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미성년이 범죄를 해서 여학생을 또 덮치도록 이렇게 죽였다. 결국 내가 대신 성교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X. 오히려 자라나는 새 세대를 갖다가 이렇게 범죄자를 만든 그 죄를 더 크게 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놈들이 제일 북한의 최고의 어버이인데 이 김정일, 김정은, 김일성 이놈들이 전부 앉아서 여성들을 윤관하고 뭐 기쁨조 만들어서 해날 그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 작자들이 머릿속에는 이렇게 여성의 순결과 여성들이 성적 자기 결정권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 품위에 대해서 그걸 훼손하는 것들을 아무것도 여기 아무것도 아주 경하게 다 자기처럼 생각하는 이런 그 법치 실태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범죄입니다. 동성애자에 대한 그 판례를 좀 보겠습니다. 북한에도 동성애자가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남한에 와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자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사실. 이들이 서울시청에 모여서 공공연하게 퀴어 축제라고 하는 그런 축제까지 하면서 자기들을 이 사회의 성적 소수자로서 권리를 주장하고 당당히 우리가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하겠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인정해 달라고 우리 제도와 법이 우리들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방해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 그런 사실들이 저로서는 너무나도 눈에 설고 엄청 그것들에 대해서 좀 혐오를 가졌는데요. 이 북한은 말이죠. 이 동성애자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세게 뭔가를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의 그 동성애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그 생각은 오늘로서 그냥 뭔가 있다라고 많다는 아닌데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가 사는 어떤 생활 환경 근처에서 그렇게 이상한 사람들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뭐 방송에 적절치 않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병신 아니냐, 이게 정신병자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제가 뭐라고 했댔는데요. 여기에 보시는 재판 판례로 오를 정도로 북한에서도 이런 동성애자 문제가 굉장히 이게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범죄 유형으로
앞으로 북한 사회에 심각해질 수 있는 우려도 있는 이런 범죄 유형 중 하나이기 때문에 판례로서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럼 제가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방직 공장에 다니는 한인순, 한인순은 합숙에 들어온 같이 들어왔습니다. 동숙생 임애숙과 잠을 잘 때면 여자인데 여자를 자꾸 입을 맞추어 주고 그리고 유방과 배꼽 아래 부분을 만지작거리면서 동성연애질을 하더니 나중에는 둘이 다 시집가는 것을 단념하고 서로 살기로 하였다. 이런 경우에 어떤 범죄로 되는가? 이런 겁니다. 아, 이거 좀 버퍼링 없었으면 너무 재밌겠는데, 이 북한 놈들이 이게 쪽팔리는지, 이 내용을 보고 아마 더, 예, 개방을 놓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예, 최고재판소 판사라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시겠습니까? 참, 이에 대해서 아마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버퍼링 때문에 제가 아이 참 이게 바로바로 이제 못 돼가지고 너무 짜증나네요. 그럼 제가 바로 판결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이 판결 북한에 있습니다. 한 인순 님의숙의 행위를 형법 제258조에 규정된 죄, 무슨 죄인가? 불량자 행위죄로, 예, 불량자 행위죄로 봐야 돼. 이 불량행위입니다, 이게. 불량행위. 그것은 이러한 그 행위가 성적 관계를 가짐이 없이 변태적 성욕의 충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공동생활 질서를 침해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며 이 범죄의 범죄자로는 남자들이 하는 것도 엄중하지만은 여자를 포함한 누구나 다 될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된다. 아니, 무슨 말인지가 모르겠어요. 예, 원래, 그래서 제가 또 형법,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형법 258조를 제가 또 들여다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불량행위죄인데 거기에는 이 동성애자, 여기서 말하는 그 아까 뭐 동성불량이라고 했던 거, 예. 아까 저 죄에서 이야기한 예, 동성연애질에 대한 규정 항목은 없었습니다. 총체적으로 하여튼 불량행위로 보고 있는 거죠. 죄입니다, 죄. 그래서 여기 보면요, 특히 이게 사회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그 오염시키고 그것을 전파해서 그게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죄이기 때문에 이런 거 아주 엄중하게 봅니다. 이 불량 행위의 최고는 20년까지 징역에 처합니다. 15년부터 20년까지 제일 최고가 그렇고요. 그런데 결국은 동성애자는 다 감옥에 처해놓는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동성애자들
물론 성적 취향과 개인적인 어떤 리비도가 틀려가지고 아주 다른 사람들이 그, 예, 눈을 게다 찌푸리게 하는 이런 동성애를 지금 하고 있지만은 만일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아니면요, 북한이 만에 하나 대한민국에서 자기 통치 영역을 확장한다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다 감옥에 끌어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관대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또 이것을 가혹 엄중하게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도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이 동성애자 처벌을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아주 비정상적인 이런 성적 취향심, 성지향심, 리비도에 대해서 사회가 인정하고 우리 제도적으로 그것을 허용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그것을 우리가 찬성할 수 없지만은 그런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자고 남자고 다 감옥에 끌어가는 이런 행위들은 사람의 어떤 자기의 생존과 자기 결정권 이런 것에 대해서 무참한 저는 유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의 기가 막히는 인민재판의 이모저모를 보았습니다. 성폭행 범죄의 판례를 두 가지를 보았고요. 하나는 또 동성애자에 대한 판례를 보았는데, 세 가지를 보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의 시사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작자들은 성과 관련된 그리고 소위 아까 나왔죠. 이 배꼽 뭐 아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공문서에 나온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작자부터 그런 의식이 없다 보니까 대단히 솜방망이로 하고 있다. 솜방망이질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이 다음 시간들에는 정말 이런 건 우리 사회에서 문제도 제기되지 않는데 엄청난 이제 갖다가 중죄로 처리하는 이런 사례도 있어가지고 오늘 편안하게 북한의 어떤 한 단면을 함께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뭐 좀 시간이 버퍼링은 안 걸리면 자유롭게 이렇게 쌍방향 토론들도 재밌을 걸로 제가 기대를 했는데 버퍼링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마치고 토론을 아마 생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간에는 제가 이 버퍼링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특단의 대책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내일은 어렵고요. 아마 월요일쯤 되면 제가 고정 IP를 따로 구매해야 되지 않을까. 야, 계속 이게 돈입니다. 이거 뭐, 예, 없는 게 돈인데 방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계속 여기에서 돈을 써야 되니 참 난감하긴 그지없네요. 아무튼 이 토요일 날 이 시간까지 정말 나라 걱정, 세월 걱정, 우리 후대들 걱정을 하시느라고 잠 못 이루시고 저 같은 작자인데서도 이 세상의 어떤 남북관계의 어떤 본질들 그 안의 실상을 들어보시려고 이 버퍼링이 심한데도 지긋하게 들으신 모든 시청자님들 정말 감사하고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이 버퍼링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뭔가 노력한 저희 그 진심의 감사함을 이제 표시할 수 있었는데 오늘도 버퍼링이 저를 또 괴롭히네요. 네. 오늘은
긴 시간 여기서 줄이고요. 인사드리고 내일 모레 일요일 월요일 좀 더 준비를 잘해서 화요일에는 좀 더 범퍼링이 적고 잘 밝고 편안하고 소리가 잘 들리는 그런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주말 편한 밤 되십시오.